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69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유대의 힘. 돈도 신이 창조한 것에 틀림이 없지만 다만 충분히 만들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하인리히 하이네. 질문하라. 그래야 배운다. 이 말에 유대인 삶의 철학이 녹아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초를 단련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 전념하는 정도가 앞으로의 발전과 깊이 연관된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도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기 만족만으로는 그 재능을 살릴 수 없다.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공명과 공감, 비평을 받아야만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유대인에게 배운다는 것은 무조건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은 아니다. 스쿨, 즉 학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스콜레, 즉 한가함에서 온 말이다. 여유를 갖고 배운 사학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망설이지 않고 질문해야 확실히 배울 수 있다. 어설프게 폼을 잡고 질문을 하려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알물 위하여 두려움 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망설이지 않고 질문해야 확실히 배울 수 있다. 알물 위하여 두려움 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유대인의 성공은 탈무드 교실에서 탈무드에서 볼 수 있는 치밀한 발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그 옛날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워털루 전투는 이튼교의 교정에서 이겼다 라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거기에 비유하면 유대 상인의 성공은 탈무드 교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링턴은 워털루에서 영국군을 이끌고 나폴레옹을 격파했다. 그것은 영국군 사관들이 영국의 명문고등학교 이튼교에서 익힌 용기와 냉철함, 관찰력, 협상력 등을 실전에서 살렸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성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연구하고 특히 논쟁을 좋아했던 것은 모든 분야에서 그들에게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지혜를 중시하는 민족이었던 것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실패할 확률을 낮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탈무드에는 비즈니스 세계의 다양한 계율이 실려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상인은 싸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사서 적은 이문을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팔아야 한다. 가능한 한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라. 상인은 될 수 있는 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보이기보다 어리석게 보여야 한다. 상인은 싸게 살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사서 적은 이문을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팔아야 한다. 가능한 한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라. 상인은 될 수 있는 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보이기보다
어리석게 보여야 한다. 또 장사를 너무 크게 벌이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있다. 하나의 뜰을 잘 손질하는 것이 많은 뜰을 소유하면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낫다. 하나의 뜰을 잘 손질하는 것이 많은 뜰을 소유하면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낫다. 하나의 뜰을 가진 자는 새를 먹을 수 있지만 많은 뜰을 가진 자는 새에게 먹히고 만다.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너무 많은 다른 일에 관계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너무 많은 다른 일에 관계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탈무드는 이 지상에 신의 나라가 실현될 때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정직하게 장사했는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했는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가? 유대교의 신앙에 의하면 지상에 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죽은 사람도 모두 소생하게 되어 있다. 성서와 탈무드에는 장사를 할 때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 악덕 상인이 드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개토에 갇혀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악덕 상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장사에 대한 계율 몇 가지를 더 들어보자. 자와 저울과 분량에 어떠한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른 저울, 정확한 줄을 사용해야 한다.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으로부터 땅을 살 때는 서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푼돈을 소중히 하고 계산을 틀리지 않는 자는 큰 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푼돈을 소중히 하고 계산을 틀리지 않는 자는 큰 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 마지막 심판 때 맨 먼저 묻는 것은 정직했는가이다. 자신이 파는 상품에 결함이 있으면 손님에게 설명해야 한다. 쓸데없는 금욕은 금물. 유대교가 금욕적이지 않은 것도 뛰어난 상인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탈무드는 금전욕을 금하지 않는다. 식사를 하는 것은 웃기 위한 것,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한다. 금전은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준다 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유대인답다. 그리스도교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에서도 유교의 영향으로 돈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금전이나 성에 대해서 갖는 이러한 태도는 조금은 위선적인 것이다. 돈 자체는 더러운 것일 수가 없다. 랍비들은 돈과 성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상인은 돈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선망의 대상이 되기 쉽다. 19세기 독일 최고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시 이외에도 뛰어난 평론을 많이 남긴 그는 돈도 신이 창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만 충분히 만들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라고 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팔이란 녀석이 신뢰한 덕. 렘베르크에서 신사복 장사를 하는 멘델레프는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꼭 해야만 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사위를 불러서 가게를 보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 사위는 장사에 전혀 경험이 없었으므로 물건 파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물건에 달려있는 쪽지에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네. 그러나 여기에 찍힌 점이 보이지? 이 점 한 개가 10크로네야. 그러니까 점이 2개면 20크로네, 3개가 있으면 30크로네란 말일세. 물론 손님에게는 그 갑절의 값을 불렀다가 손님이 깎거든 최소한 그 가격까지 깎아주란 말일세. 그 아래로는 절대로 팔지 말고, 알겠지? 맨델이 돌아와 보니 사위는 120크로네를 건네주며 말했다. 저 외투를 1개 팔았습니다. 맨델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 가게에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없을 텐데. 맨델은 안경을 쓰고 쪽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그는 이내 함지박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기 시작했다. 팔이란 놈이 신뢰한 덕이군.